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요즘 명절이나 연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계좌이체예요. 자녀한테 용돈 보내시고 물건 살 때 송금하시고 정말 자주 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잠깐만 방심하면 엉뚱한 사람한테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특히 10월 3일부터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소중한 돈 지키는 방법, 그리고 혹시 잘못 보냈을 때 어떻게 돌려받는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차고 송금으로 인한 피해 완전히 예방하실 수 있고요. 혹시 모를 사고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차고 송금, 이게 뭔가요? 자, 먼저 차고 송금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차고 송금은 말 그대로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일어나요. 이런 경우들 있으시죠? 첫 번째, 계좌번호 잘못 입력하는 경우예요. 특히 0하고 8을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딸한테 30만 원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한 자리 잘못 눌러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근 거래 내역에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예요.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 옮기려고 했는데 예전에 물건 한번 샀던 사람 계좌를 클릭해서 큰돈이 날아가는 거죠.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에요. 특히 연휴 기간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명절 준비하느라 바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연휴 기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은행도 쉬고 받은 사람도 연락이 안 되고 연휴 내내 마음 졸이면서 불안하게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금융권에 변화가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금융권에 우리한테 좋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줬는데요.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24년 만에 바뀐 거래요. 이건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억 원까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덜 나눠도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상품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생겨요.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요즘 은행 점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집 앞에 있던 은행이 없어져서 멀리까지 가야 하고, 어은행 갔다가 비은행도 가야 하고, 정말 불편하셨죠? 그런데 올해 안에 한 은행에 가면 다른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어은행에 가서 비은행 계좌 조회도 하고 이체도 하고 필요한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편해질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은행에 직접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실수로 잘못 보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와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이렇게 돌아가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였는데 최근에 1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셔야 해요. 단, 받은 사람 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계좌면 이 제도로는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려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은 사람이 안 준다고 버티면 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애초에 잘못 보내지 않는 것. 이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차고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지. 차고송금 예방하는 꿀팁들. 첫 번째 꿀팁 계좌번호 2번, 3번 확인하세요. 이거 귀찮으시더라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처음 보내는 계좌거나 직접 번호를 입력할 때는 더욱 그래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계좌번호 입력하고 나서 다시 한번 원본이랑 대조해 보는 거예요. 숫자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확인하세요.
특히 0하고 8. 이거 정말 헷갈리니까 주의하세요. 두 번째 꿀팁 받는 사람 이름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계좌번호 입력하면 받는 사람 이름이 뜨잖아요. 이거 절대 대충 보지 마세요. 내가 보내려는 사람 이름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이름이 다르면 절대 이체하지 마시고 상대방한테 다시 계좌번호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세 번째 꿀팁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하세요. 이거 진짜 좋은 서비스예요. 대부분의 은행에서 다 제공하고 있어요. 지연이체가 뭐냐면요. 이체 버튼 눌러도 바로 안 보내지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잘못 보냈네 싶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생명줄이에요.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꼭 신청해 두세요. 나중에 큰 사고 막을 수 있어요. 설정할 때는 일정 금액 이하는 즉시 이체되도록 하고 큰 금액만 지연이체 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하는 바로 보내지고 5만 원 넘으면 지연이체 되도록 하는 식이죠. 네 번째 꿀팁 피곤할 때, 졸릴 때는 이체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예요. 통계를 보면 피곤할 때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특히 밤늦게나 새벽에 이체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급한 게 아니면 다음날 하시고 정 급하면 두세 번 더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꿀팁 자주 보내는 계좌는 등록해두세요. 자녀분들이나 자주 거래하는 곳은 연락처에 계좌번호를 저장해 두거나 은행 앱에서 즐겨찾기로 등록해두세요. 그러면 매번 번호 입력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요. 만약 잘못 보냈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잘못 보내버렸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1단계 바로 은행에 전화하세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1초라도 빨리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차고 송금했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행에서는 차고 송금 신고를 접수하고 받은 사람한테 돈 돌려달라고 연락을 취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전화할 때 꼭 준비해야 할 정보들이 있어요. 내 계좌번호, 잘못 보낸 계좌번호, 보낸 금액, 보낸 시간, 본인 확인용 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비밀번호 등. 이거 미리 메모해 두시고 전화하세요. 2단계 차고 송금 반환 신청서 작성하세요. 은행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차고 송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차고 송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 차고 송금 반환 신청서 은행에서 줘요. 3단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세요. 은행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받은 사람한테 연락처를 찾아서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서 돈을 회수해서 돌려줘요. 물론 여기서 드는 비용 우편료, 법원 수수료 등은 빼고 돌려줘요. 그래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4단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빠르면 며칠, 길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받은 사람이 협조적이면 금방 끝나는데 안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추가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과 차고 송금의 차이.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보이스피싱은 사기꾼한테 속아서 보낸 거예요. 이 경우는 차고 송금 반환 제도로 해결이 안 돼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차고 송금은 내가 실수로 잘못 보낸 거고요. 만약 금융감독원입니다, 경찰입니다 이러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100% 사기예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 Q 소액도 신청할 수 있나요? A네. 5만 원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금액이 작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Q 받은 사람이 이미 돈을 써버렸으면요. A 그래도 신청하세요. 법원 명령이 나오면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Q 신청 비용이 드나요? A 기본적으로는 무료예요. 다만 법원까지 가게 되면 우편료나 수수료 같은 비용이 조금 들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받은 사람한테서 회수해요. Q 해외 송금도 되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국내 계좌 간 이체만 해당돼요. 해외 송금은 다른 절차가 필요해요. 문의처 정보.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예금보험공사 콜센터 1588-37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 kr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명절 앞두고 특별 주의사항. 지금처럼 긴 연휴 앞두고 계시면 미리미리 송금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낮 시간대에 하세요. 밤에는 피곤해서 실수 많아요. 한 번에 여러 건 하지 마세요. 한 건씩 확인하면서. 금액 큰 거는 특히 더 조심하세요. 연휴 기간에는 은행도 쉬니까 미리미리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알려드렸죠?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계좌 이체할 때는 계좌번호 두세 번 확인하세요. 둘째, 받는 사람 이름 꼭 확인하세요. 셋째, 지연이체 서비스 꼭 신청해 두세요. 넷째, 만약 잘못 보냈으면 바로 은행에 전화하세요. 다섯째,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고 자식들 주려고 아낀 돈이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이잖아요. 실수 하나로 날아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바로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은행 앱 들어가셔서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하시고 자주 보내시는 분들 계좌는 등록해두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재산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주변에 차고송금 조심해야 하는 친구분들, 가족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